12월 6일인 어제 드디어 대출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11월에 나왔었던 이 방안에서 예고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를 할 것이다. 연내 확정 발표를 해서 2023년 초부터 시행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 이러한 내용은 금리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담비와도 같은 내용이니까요. 보도자료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보금자리론을 확대합니다. 서민 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책이네요. 첫 문장부터는 시장금리 상승이 나오고 있죠. 가계부채 상황 부담이 크게 증가해서 서민 등의 부담 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요 기준금리 상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를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표는 2021년 2월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예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과는 거의 2% 정도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2%대를 보였다면 올해 10월의 금리는 4.77%가 신용등급 최고 수준의 기준이고요. 또 신용이 더 낮은 분들은 5%대, 6%대도 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초보다 2%가 높아진 이 작은 숫자의 차이가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꽤나 묵직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 5억을 받는다면 이자가 작년 초만 해도 11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금리로 한다면 2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 이자만 내진 않죠. 원금까지 더한다면 월 상환 금액이 3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아무도 집을 사지 않으니까 거래를 하지 않죠. 거래가 없으니까 막대한 세수 확보를 담당하던 취득세, 양도세가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결국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가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볼게요.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서 내년 한시적 1년 동안 보금자리론에 통합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금리를 내려줄 테니까 부동산 거래를 좀 해라. 이자를 낮춰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고객분들이나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지만 지금 하도 여러 군데서 다 폭락을 얘기하고 있어서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서민과 실수요자는 여전히 내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1주택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과 잔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LTV와 금리와 DSR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LTV는 완화가 됐어요. 비규제 지역의 무주택자는 최대 70%까지 풀렸죠. 반면에 이 금리와 DSR은 정부에서 마음대로 건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 걸림돌을 치워주기 위해서 생각한 게 안심 전환대출에 이은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주택가격의 기준은 9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기준은 사라졌어요. 또 무주택자도 되고 1주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뒷장의 표에도 자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대형 안심인 안심전환 대출에서 문제가 됐었던 건 이 6억 원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보통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찾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주택가격을 9억 원까지 확대를 해주고 대출 한도는 3억 6천이었는데 이번에 5억 원까지 상향을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득 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희소식입니다. 이 부분은 월급이 많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특히 더 좋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금리입니다. 일단은 변동이 아니라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동금리로부터 부담감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 금리가 몇 퍼센트에 나오냐, 이 부분에 조금 힌트가 있어요. 올해 안심대출 이용 가능한 사람이 내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금리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안심 전환대출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올해까지 이것을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대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 특례 보금자리로는 DSR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보여요. 먼저 이 특례 보금자리로는 대환이나 보전에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주택가격이 9억이라 이 안심 전환대출을 받지 못했다면 담보대출의 높은 변동금리로 받아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이 대환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면제가 되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신규 구매에도 좀 보셔야 돼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의 안심전환 대출은 기존 대출 전환만 가능했지만 특례 보금자리로는 신규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1주택자가 될 수 있는 빗장이 드디어 풀렸다고 봐도 됩니다. 그동안에 아파트를 사고 싶었지만 금리나 이 DSR 때문에 주저해야 됐다면 이제는 이런 파격적인 조건으로 더 수월하게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선 겁니다. 이 신규 대출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도 결국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한 대책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행하는 시기는 2023년 초부터 1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라고만 되어 있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이 되진 않았어요. 다만 내년 1월까지는 내규 개정을 거친 후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2월쯤에 시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1년 동안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요. 이렇게 특별한 혜택은 중간에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 시작을 하는 대로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지금 상황이 급매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9억 이상이었다가 최근에 9억 이하로 떨어진 주택들을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4%대의 고정금리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이걸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상급지로 갈아탈 사람도 지금이 적기예요. 지금 1주택자인 사람들이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도록 신규 주택도 매수를 가능하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의 문제는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기존 주택의 처분이 아무래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한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 마지막 내용으로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고객분들께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오피스텔도 받을 수 있나요? 가 바로 그 질문인데요. 대답은 불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처럼 공부상의 주택들만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피스텔이나 생숙처럼 주택이 아닌 건축법을 따르는 부동산들은 아마도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먼저 실행을 했었던 안심 전환대출에서도 오피스텔 등등은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만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보도자료는 단 2장 뿐이지만요. 살펴봐야 될 주요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현명하게 이용하셔서 부를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